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무비토크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영화는 다우트입니다. 네. 다우트, 의심입니다. 네, 의심을 보시고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또 버벅거리네요. 이건 제목부터 참 입에 안 붙고 이게 생각하려 할 때마다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카톡을 보고 참 별론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게 썩 와닿지 않고. 네. 그래서 내용은 어떤 그 성당과 거기에 딸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교장 수녀님, 거기서 제일 오래되신 분. 그런데 어쨌든 그 사회적인 배경, 분위기상 상급자인 남자 신부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수녀, 제임스 수녀. 그 교장 수녀님은 알로이시스 수녀님이고,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 풀린 신부, 남자분하고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제임스 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과 아주 가까운 도널드 밀러라는 그 학교에서 유일한 흑인 학생이죠. 이 학생과 신부님이 뭔가 각별한 사이인데, 이제 제임스 수녀님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알로이시스 그 교장 수녀님한테 얘기를 하죠. 조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니까, 근데 알로이시스 수녀님은 원래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거나 그래요가 아니라 마치 내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반응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미 그냥 결과가 다 나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을 쫓아내야겠다. 이게 진짜인지 알아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쫓아내야겠다. 여기서 쫓아내겠다 하고서 이제 막 압박하죠. 일부러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몰아붙이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이 풀린 신부님이 해명도 해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하지만 믿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막 다름질 쳐서 결국은 이뤄내죠. 결국은 풀린 신부님이 스스로 작별 인사하고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제임스 수녀님이 물어보죠. 그래서 증거를 찾으셨냐 하니까 없다고, 증거 못 찾았다고. 그냥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과 근거도 없는 확신. 그러니까 근거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심증만으로 딱 나온 그 확신으로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신부님은 딴 데로 떠나고, 딴 데로 떠났는데 우리가 좌천되거나 사제복을 벗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 더 진급을 했다. 진급을 해서 다른 데서 전체를 총괄하는 신부님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 알로이시스 수녀는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제임스 수녀 앞에서 또 울어요. 근데 영화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신부님이 진짜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알로이시스 수녀가 왜 울었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게 돼서 보는 사람도 끝까지 의심만 하다가 끝나는, 아주 찝찝한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알루시스 수녀가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그녀의 승리, 해피엔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 그 이면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결말, 이 항상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해석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열어놓은 거겠어요, 감독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찝찝하다고 하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왜 의문인지, 뭘 의문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건지 약간 고민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을까, 이 영화에서는. 근데 보면은 상반되더라고요. 보니까 밝음과 어두움. 항상 신부님은 밝고, 항상 교장 수녀님은 항상 어둡고, 뭔가를 의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런 내용에서 도대체 여기는 천주교에 대한 그런 성당에 관련된 학교이고, 사랑이라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걸, 그리고 왜 이렇게 끌고 가지? 그냥 삼조대면 하면은 한 방에 끝날 텐데, 이런 의심이 끝까지 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만나서 푸나? 근데 끝까지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의심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함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셨을 때 그 의심이 어떤 방향으로 결국 답답함으로 끝이 나셨나요? 이게 그 수녀. 교장 수녀님을 보면서 왜 울지? 본인은 승리했는데 왜 울지? 그에 대한 행동들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긴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진정한 승리는 아니겠구나 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1964년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네. 그때가.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구나. 56년 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생각하는 거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뭐 다우트라는 의심이라는 걸 떠나서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잘 만든 영화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나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수녀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녀는 엄청난 교만에 쌓여있던 사람 같고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사람 같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풀린 신부는 뭐 삼다 제면 아까 하면은 끝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뭔가 또 의심을 가게 만들고, 진짜인가? 그치 맞나 안 맞나? 또 하나님도 뭐 예를 들어서 확신을 갖고 뭘 할 때는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도 피해갈 수 있다는 대화를 하든가 뭐 그런 대화가 나올 거예요. 내가 뭘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네, 멀어질 수 있다. 그런 것도 보면 교만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면 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 설교할 때 그 또 나오는 그 한 분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하면서 어디죠?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를 찢으라고. 설교하기에. 네. 그러다가 내려온 사람 다시 깃털이 다 어떻게 됐으면 다 날라갔다고 했거든요. 다시 주워 담으라고. 못 담잖아요. 그게 험담이라는 깃털이. 그럼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도 지금 돌아보면 나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을 던져놓은 말들이 남한테는 굉장히 험담이 될 수 있고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구나 싶은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교만도 하고 험담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고 또 미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 알로이시스 신부는 풀린 신부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도 안 하고 뭐 절차 다 무시하고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움 그리고 의심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알루시스 수녀가 풀린 신부에 대해 느끼는 뭐 감정, 생각 혹은 판단 가운데 의심을 하죠. 근데 왜 의심을 했을까요? 어떤 뭐 계기가 있었다고 처음 보여주셨나요? 시작할 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다시 비가 내리고 뭐 이래서 별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에서 의심이 생겼다.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직관 연결지어서 네, 그렇죠. 말씀을 난파가 하시는데, 되어서 예.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그 난파선에 예. 보트에서 이제 집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떠다니면서 네, 별을 네. 보고 찾아다니는데 이 가는 길이 맞나?
네.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심이랑 연결시켰죠. 그 네. 신부의 첫 신부의 설교에서. 신앙을 얘기하는 건가, 음. 우리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건가, 거기서부터 의심이 생기지 않았나. 아, 그 네. 설교로부터요? 네, 제임스 이제 아, 물론 그런 장면이 알로이시스 있긴 하죠. 스님이, 예, 예. 그 그리고 프린 신부가 처음에 그래서 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같이 식사 첫 번째 자리에서 맞아요.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 음. 거기서도 조금 의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 예, 신부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나. 아, 이런 신부의 생각도, 믿음에 대해서. 예, 약간 이런 저는 그분 자체 수녀 그 교장 수녀 자체가 그 의심을 갖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애들이 뭐 하는 거라든가 교육시키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미사 시간에 조는 애들 뒤통수 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기본 자체가 어떤 그런 다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린 신부가 그 자리에 어느 신부가 왔든 행동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뭐 신부가 좀 한 가지 실수한다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졌을 그런 스타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신부님은. 네. 수녀님 말이에요. 근데 또 영화 안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수녀가 이제 제임스 수녀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코피 나서 이제 조퇴하는 그 친구 얘기하면서 왜 코피가 났냐라고 묻죠. 그 코피를 자기가 나게 한 거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제임스 수녀가 그 순진한 얼굴로 놀래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놀래는데 알로이시스 수녀는 참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 보면 그 조퇴하고 나서 정말 흘린 코피를 닦으면서, 네, 닦으면서 담배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쵸. 맞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예, 예. 갑자기. 그러니까 영화에서 예. 보면 수녀가 알로이시스 수녀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심이 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고 자기의 오랜 경험에 따라서 어떤 애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보이지 않나요? 뭐 천주교 내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뭐 그 애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신부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교장 수녀가 자기 사무실에서 내려 보니까 어떤 아이 손을 만졌던 그 손을. 네네. 그게 이제 단서였죠.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내가 이상하게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그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냐 이거지. 아이가 손을 뿌리쳐서 그렇죠. 그 상황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무슨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저 행위 자체가 저 사람은 저래라고 매도를 해버린 것 같아요. 감정을 짓죠. 그쵸.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네.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수녀가 창밖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네. 딱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도대체, 플린 신부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뭐 때문이냐고 네.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손을 네가 잡았다. 근데 뿌리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게 다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의를 그러면- 베풀더라도 그 교장 수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현실이었다면 잘 살았을까 몰라요. 근데 위치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있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근데 하여튼 뭐 네, 그런 사실이 생각도 뭐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근데 성격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근데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분의 성격. 성격. 예, 성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의심도 성격이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는 아. 그 성격. 예, 그런 근데 식으로. 그것도 그 뭐야 자란 과정이 또 살아온 그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형성이 잘못된 분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분은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런 의심. 단정을 잡고. 예, 단정을 짓는 의심. 거기서 이제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확신으로 가는 거죠. 확신으로 가죠. 예. 그렇죠. 자기 생각이 확신이 만드는 거죠. 별 근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상황을 보고 이분은 결론까지 다 내버리시니까.
근데 나중에 울잖아요. 그게 후회하는 거거든. 후회 눈물. 아니 자기는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 후회 눈물이잖아. 아는 것도 없는데 저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은 가서 승진을 해버렸어. 원통함 아닐까? 그러니까 응? 억울함. 원통함, 억울함. 잘렸어야 그러네요. 되는데 오히려 예.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죠. 쫓아냈는데 예. 그런 자기로서는 학교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건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급자가 수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 자신은 그냥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신부는 이건 사실 이제 나중 얘기긴 한데 신부 어떻게 갑자기 결론으로 가면 안 되는데 신부는 이게 승진을 했다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 후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울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풀린 신부가 로비를 엄청 잘했나 보네. 그렇죠? 아니 그 사회가 우리는 모르니까 64년도 사회면은 60년 전, 56년 전 얘기거든요. 그럼 그 그쵸. 당시는 천주교가 더 부패했었는지 모르겠다. 부패했다. 저는 신부님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설교도 음, 되게 명설교였고 마음에 들었는데 왜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집요하게 왔을 때는 죄인 있냐 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쵸. 엉뚱한 얘기를 다 뭔가 꺼내는 팽개게 그런 얘기하죠. 영화 잘 맞는 영화라니까. 뭔가 있지 않나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또 되는 신부님에 거. 대한 의심을 갖게 그렇게 봤어요, 저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보셨어. 어쨌든 근데 보여지는 방법상으로는 어쨌든 수녀가 뭔가 확실한 근거 없이 의심을 시작했고 의심이 어쨌든 확신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신을 자기가 믿는 대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녀의 확신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어떻게 맞는 것 보셨어요? 같긴 했어요. 네? 맞는 거. 그러니까 맞다. 영화 내용으로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하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부도를 불러 모아서 아닌 걸 밝히면 되는데 그게 또 신부 입장에서는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라는 거 받고 나서 발설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 들은 게 있지만 내가 억울하든 내가 뒤집었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화라는 게 이쪽 저쪽 다 걸리는 거예요 영화가. 근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내가 이걸 뱉어버린 변호사처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내가 쓰자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내 편이니까 공평하시라 할 때 늘 승진까지 시켜주셨잖아.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어머니 도널드 어머니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비치잖아요. 그쵸. 예? 참 게 영화 잘 만드네. 극찬을 보통은 그 결론이 딱 명확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네. 아닐까? 길까지 참 헷갈리는 영화였어. 그렇잖아요? 네.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딱 사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랬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어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내랑 그 영화를 보면서 쌍욕을 했거든요. 그 수녀한테 또 하셨어요? 보면서 또 하셨어요? 이게 보다가 야 저 쌍시옷 뭐네 그러니까는 아내도 그러게 근데 애들이 있는데 욕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계속 설령 그래도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이 수녀가 이 신부를 의심했다면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엔 얘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쫓아내야겠으면 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확실한 그렇죠. 확실한 뭐를 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쫓아내야지 자기 혼자 추리해갖고 결론 내놓고서 이게 막 도널드 엄마한테도 가가지고 야, 뭐 신부 이상하다 뭐 이 얘기하고 본인은 모르게 막 이런 거 보면 아니 뭐 내가 봐도 90% 정도 그 수녀의 짐작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100%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이게 백에 주워 담는 게 안 되듯이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10%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신부가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능력이 안 없지. 되는데 그러면 저는 확실한 뭐를 어떻게든 확보할 때까지는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됐다고 방법이 틀렸다. 이 신부가 실제로 뭐 나쁜 짓을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수녀의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욕만 하고 말았는데 또 어제 또 이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아니 저는 설득할 의도는 없었어요. 네, 당한 건가요? 그냥 질문만 한 거죠. 계속 듣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거든요. 이 수녀 하는 짓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네. 그냥 남이 다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막 다 내지르고 다 저질러 버리고 그 테러리스트 같았는데 만약에 어떤 이 수녀가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뭐 남녀 간의 성차별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부들은 뭔가 막 호탕하고 모여가지고 막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껄껄껄하면서 막 남 험담 그 교인들 험담하고 막 이러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수녀님들은 겁나 조용한 데서 경건하게 다 모여 앉았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딸그닥그 소리는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상반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그 당시 그 안에서 신부와 수녀의 어떤 그거 보여주죠. 예,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만약에 저 상태에서 거기서도 보면 저 알루시스 수녀가 거기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잖아요. 제일 오래된. 근데도 책임자이기고. 근데도 얘기하다 보면 신부님이 내 상급자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왔어도 어쨌든 제일 높은 사람은 신부고 제일 오래됐지만 수녀님은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 기득권이잖아요, 신부가. 근데 이 사람을 쫓아내려면 그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는 불가능할 수 있죠. 예,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아니라 약간 어제도 이렇게 얘기하다 했지만 약간 의거 안중근 의사처럼 아니 이거 이거 극단적이에요. 아니 원래 불쌍 던져요? 총으로 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녀 이 알로이시스 수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해서는 어쨌든 이 구조상 전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나보다 상급자고 다 이제 남자들이 결정하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정의 구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듯이 그렇게 좀 이 영화 네. 처음 시작부터 보면 그 성당 안에 사람들을 보면 100% 백인이죠. 그죠. 100% 다 백인이고 도널드 엄마하고. 네, 도널드만 엄마하고만 네. 흑인인 거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게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안에는 인종차별도 들어가 있고 매우 견고한 남녀차별이 이 교회 성당 시스템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생각하면서 신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신부와 수녀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권력 구조 안에 있다고 한다면 수녀로서는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알로이시스 교장 수녀님은 기존의 전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 그렇죠. 깨트려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그 흑인이 이렇게 성탄절 그 행사에서도 그렇죠. 그 아이를 두드러지게 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목이 집중되지 않게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미사 예배 시간에도 떠드는 거 뒤통수 때려가면서 일어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전통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중요시 여기는 분. 근데 풀린 신부 같은 경우는 커피 먹을 때 난 달고 따라한 거 좋아하니까 설탕 3개 넣고 만년필 대신 편하게 그냥 볼펜 쓰고 손톱도 내가 길고 싶으면 길고 청결만 하면 되지. 이런 거는 이제 시대를 바꿔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당 안에서도 바꿔가야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암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걸 추구하는 분 같고 그래서 더 싫어하지 않았을까 알로이시스 수녀님이. 성향상 상극이죠 둘이. 거기에서 한 가지 그 신부도 손톱이 길었잖아요. 예. 그 왜 지적을 했을까? 그게 지적이요? 굉장히 궁금해. 그러니까 저 알로이시 신부가 신부님 손톱이 기시네. 그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자르라고 아, 그러죠. 손톱을. 어. 무슨 의미로 그런 거기에 얘기를 저도 그냥 왜 별걸 다 난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도 막 생각을 하다 보니 아까 이제 처음에 저는 신부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녀가 악역, 신부가 선역. 그래서 뭔가 이제 결말은 모르고 봤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러다 보니 알고 보니 신부는 결백하고 수녀 혼자 알로시스 수녀 혼자 온갖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뭐 어디 자살이나 하려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이제 혼자 막 하다가 결국은 이 신부님이 너무나 좋은 그냥 분이었어.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혼자 죄책감에 막 뭐 어디 수녀복을 벗던지 아니면 뭐 자살하든지 막 이렇게 끝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풀린 신부가 게이긴 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얘가 게이라 이 신부가 게이라 이 학생하고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수녀가 믿어서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신부가 게이인 건 맞아. 근데 밀러 흑인 학생도 게이인 거야. 그랬더니 이거를 성적인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혼자 사제이면서 자기의 성적 그 취향이 이제 게이 성향이라는 거에 대해 이제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아이를 보고 더 마음이 가고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더 이렇게 챙겼을 뿐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손톱이 그냥 그런 걸 드러낸 건가? 그러니까 손톱이 개인은 손톱이 길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암시하기 위해서. 그 뜻이 아니라 비록 게이지만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막 뭐 하면 안 될 짓을 한 게 아니라 게이지만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면 청결하면 된다는 거죠. 길어도 청결하기만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그런 게이 성향을 갖고 있어도 나는 그렇다고 막 얘한테 하지 그 성향을 이제는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될 짓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따뜻하게 그냥 사랑으로 안아줬을 뿐이다. 약간 그런 상징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영화 보실 때 신부가 혹시 게이일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많이 생각하다가 거기까지 간 걸지도 몰라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몰아붙일 때 해명하라 할 때나 못하고 전에 있던 곳에 내가 다른 수녀에게 전화를 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신부님의 그 행동이 혹시 기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를 잘 만든 거라니까. 제작자가 영화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 의심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을 갖고 보면 다 의심스러운 거죠. 모든 일들이 세상살이가. 아니 누구를 하나 볼 때 저분 저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보여요 다. 그렇게 다 그래. 그럼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적용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쓸데없이 확신도 안 가지고 저분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뭐 우리 교회든 아니면 나가 사회든 어디든 간에 누구 하나 의심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전부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영화는 의심인데 의심을 갖지 말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심 갖지 마라. 모든 사람한테 집사님 하는 행동이 이분 집사님 조금 이상한데? 라고 보면 이분이 하는 행동 모두가 다 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의심이 가요. 이분은 내 생각에는 저분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잖아요. 의심을 갖지 말자. 저는 여기 의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의심이라고 해서 다 나쁠까?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심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것도 좋은 방향의 의심은 또 어떤 의심입니까? 그것도 좀 한번 아니 해볼까요? 잘못된 거는 잡고 음. 잡고 바로 세워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정의를 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서로 벽을 쌓게끔 만드는 그런 의심. 의심도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기서 영화 속에 들어가면 플린 신부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알로이스 신부가 계속 그렇게 보면 이 방송 용어는 안 맞지만 환장하지 않겠어요? 진짜 그렇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해? 저 사람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나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의심이든 나쁜 의심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의심을 하면 안 근데 돼. 의심에 또 결속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결속력이 이렇게 의심이- 단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그 단합이 진짜 선을 이루는 단합이 만약에 된다라면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잖아. 내 편, 이 편 가르는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요. 근데 우리가 알로이시스 수녀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극단적이고 생각도 되게 칼 같고 자르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 또 눈이 안 좋으신 수녀님을 이렇게 몰래 네,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보면. 잘 듣지 못한다는 거 알리지 그렇죠. 말아라. 그냥 이럴 땐 도와주어라. 안 그러면 여기서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양면이 또 있지 않나 이 수녀님이 예, 그쵸. 그런 면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영화 볼 때 어떤 영화에서 영화든 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거든 간에 이렇게 우리 편 있고 남의 편 있고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뭐 이러면 좀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있으면 왜 나쁜지 뭐 이런 걸 한번 묻기를 보통 하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 그냥 겉으로만 본다고 하면 저 수녀가 이상하죠. 근데 저기서 또 네. 그 수녀를 놓고 봤을 때 음. 알로시스 수녀는 나이가 꽤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노처녀 히스테리아입니다. 아니 결혼했었어요. 예. 했었어요? 결혼 네, 거의- 전쟁에서 남편이 남편 죽었다고. 아, 그래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교장할 아픔을? 때까지 응.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조금, 제임스 신부는 굉장히 아직 젊으니까 활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마 저분처럼 됐으면 또 바뀔 것 같은 느낌. 그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데 노총각 히스테리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요즘은 이런 발언하면 음. 성인지 감수성.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좀 빼버리시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냥 수녀가 이상한 여자였을까? 애초에 날 때부터 그냥 의심이 많고 성격이 의심이 많고 이렇게 만약에 설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필요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면 이 영화가 그렇게 썩 좋은 영화처럼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까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수녀의 입장에서 수녀의 상황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플린 신부라기보다는 알로시스 수녀죠. 수녀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알로시스 수녀를 주인공으로 한 그녀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보통은 주인공은 보통 관객이 보기에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인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 막 싫고 주인공 이상하고 그럼 그 영화 보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이제 관객이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지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알로시스 수녀가 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가 어떤 우리가 보기에 매우 근거 없는 의심으로 뭔가를 파국에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녀의 어떤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저한테도 선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그만큼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합리적인 의심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수녀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수녀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녀는 왜 프린 신부를 의심했을까? 물론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하면,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 나는 사람을 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극 중에 한 사람이 어떻다라고 그냥 저 여자 이상해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조금 극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보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이는 이런 행동이 나올 거야. 그쵸. 예, 저도 네. 딸을 보면서 딸이 얘기하면 엄마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러거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성폭행 당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걸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든 거다. 근데 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이냐고. 그건 아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선이 돌려지더라고요.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도. 그래서 이 알로이시스 수녀님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이제까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예, 이제까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 그게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항상 이러네. 이거 뭐 자해할 수도 있어. 이건 자해일 거야. 자해야. 이렇게 확정짓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앞에 액자를 걸어놓고 뒤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수녀님 이건 너무 살벌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만 약간 안 좋은 아이들만 공부에 침이 없거나 막 이런 아이들만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경험이 이 알로이시스 수녀님의 모든 생각을 좌우하지 않았나, 마음까지도. 그쵸. 의심까지는 뭐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누구라도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부정하고 싶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어떠한 지점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장 말씀하신 과정을 것처럼. 보면 그게 나오죠. 그쵸. 많이 어떤 나오죠. 각자의 어떤 삶의 경험과 성장 과정에서 무슨 자기는 이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은 엄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렇게 다 완전히 안 좋은 시선 쳐다보고 시끄럽게 하거나 뭐 그러면은 왜 저래? 그쵸. 왜 예배 시간 예배를 못 드리게 저래? 근데 그분은 뭐 진짜 그냥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항상 우리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 예배 시간에는. 이런 시선 아직도 그건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알루시스가 예배 중에 이제 딴짓 한다고 이렇게 예. 뒤통수를 치는 게 표현해 저도- 가지고 어쨌든 보기 싫은 거잖아요. 저도 거슬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따끔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사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아이들 혼내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떠든 애 따로 불러서 혼내고 이런 게 되게 따로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고 예배 시간에 떠든 아이들,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어머 우리도 그랬었는데 그쵸.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분도 그러시네? 조금 뜨끔함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배 시간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예배 시간에 보통 제가 시골 교회를 갔더니 어떤 예배 시간을 보니까 어른들은 다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꼬맹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들이야. 전체를. 근데 부모는 잡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같은 보통 잡잖아요. 못 돌아다니는데. 근데 다들 그게 적응이 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신 분은 없고 아무도 시선을 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하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해 또 이게 맞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뀌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천주교의 처음 예배 장면을 보고 저는 따끔했어요. 아무튼 나도 이랬는데 예배는 무조건 엄숙해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알로이시스 수녀님은 그게 더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본인의 틀이 본인의 틀이. 자기 틀이 있는 거야. 자기 틀대로 재단하니까 문제인 거지 뭐.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주질 않고 이건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거기 틀에 안 맞으면 아닌 거가 돼버리니까 풀림 신부도 아마 저분 정해놓은 틀에 벗어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계속 내보내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예배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선생님한테 목사님 그랬죠. 그렇게 입고 오시라고 옷을 네. 청년들하고 맞을 것 같다. 근데 그게 틀린 건가요? 만든 건가요? 그 아무 문제 없는 뭐 거잖아요. 어떻게 입고 오셨길래? 그냥 스포티하게 그냥 이런 이렇게 여기다가 위에 그냥 이렇게 입고 오셔서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어. 그래 우린 나이도 많이 먹었구나. 저도 사실 그런 게 좋거든요. 근데 굳이 뭐 꼭 차려입고 이렇게 올 필요가 있나? 그럼 하나님 뭐 예배당 올 때는 그렇게 와야지 인정을 해주시나?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열린 근데 우리는 아직 나이가 많이 먹었나 보다. 저분도 나이가 먹어서 자기 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자기 틀이 있는 거잖아. 예배 시간은 경건하고 뭐 이득하고 뭐 해야 된다는데 그건 좀 깨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건 자기 틀이 다 있는 거야. 저분은 틀이 너무 강했던 거지. 네, 바뀌기를 싫어하는 분. 네. 너무 자기 틀대로 아니면은 다 밀어내는 거지. 풀린 신부님은 모두를 위해서 나중에는 왜 울었을까? 그게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라고 하면 네. 후회도 내가 있는 것 잘못됐고 같아요. 의심을 후회도. 가진 내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다. 왜 의심을 가졌을까? 그냥 갔으면 그래도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분 같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풀린 신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노비난한 다음에 어떻게 승진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다 알게 되면 뭐 다른데 뭐 연락해봤다고 그러니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연락 안 했잖아요. 그 다른 데서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 이 소문이 났을 때는 승진이 안 될 텐데 불구하고 승진한 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했구나 후회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예수님도 절대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누가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서서 이건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 어떻게 보면 네, 전부 다 이런 이미 내가 어느 상황에 내가 신부든 내가 뭐든 게 적용해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신 교훈을 많이 얻은 영화예요. 저는. 하지 말자. 그 아까 말한 험담도 나왔고 깃털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이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신부가 설교한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라고 생각해 보면 나도 살아오기 잘못됐구나 싶은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저는 옛날에 교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단상에 고룩시 있잖아요. 단상을 고룩시 해가지고 항상 거기 청소도 아무나 못했거든요. 청소도 정해진 분이 해야 되고 못 올라가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하고. 근데 저는 단상 청소할 때 청소기 돌리거든요. 감히. 청소기 돌리거든요. 근데는 그때 우리 중고등부 당시 때는 감히 성전에 거기 단상에 함부로 올라와서 뛰거나 뭐 다른 걸 한다는 거는 뭐 교회 물건 함부로 만진다거나 쉽게 내가 가져가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금지시했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어느 동 교회에요? 옛날에는 옛날 어느 교회? 어느 동 지역? 지금도 나이 연세 있으신 우리는 닭다리였어요. 권사님들 신발 신고 막 다녀도 뭐라고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평안교회라고 이제 시청 앞에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 다녔는데 그런 거 없었어. 아니 그렇게 못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고룩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책 머리에 베고 자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책 찢어지면 뭐 어떻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태워서 버려야 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 집에 뭐 고장 났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드라이버가 없어갖고 바로 옆에 교회였는데 교회 가갖고 목사님 드라이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다 그랬고 줘갖고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예, 되게 함부로 중요시하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드라이버가 선물인가? 네, 네. 아 드라이버가? 네, 빌려왔는데 아니 교회 물건이라는 교회- 거. 교회 물건은 다 물건은 거룩한 거. 함부로- 저는 혹시 드라이버를 빌려갖고 성경책을 밟고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물건. 교회 물건을 물건을 드라이버를 가지고 빌려왔더니 이제 그럼 남들이 함부로 빌려주나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게 왜 그러니까 네, 생각이 네.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알로이시스 수녀님하고 플린 신부님의 이게 이런 것들이 두 분의 대립이 생각이 차이고 제임스 수녀님 보면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수녀님 같아 보면은 가운데서 조용히 의심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해결된 건 자기만 편해요. 되게 편해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백진 거죠. 예, 아직 되게-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제 틀이 없는 거야. 아직 이렇게 하얀데 네.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만나고 따라서, 어떤 그렇죠. 경험을 쌓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네. 어떤 수녀가 될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임스 수녀님도 한번 이렇게 강하게 수업을 하잖아요, 한번. 그랬죠. 그러다가 후회를 얘가 바로 하죠. 우니까 후회를 바로 또 하죠. 미안하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자기 그러니까 역할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안 거. 맞는 거야. 자기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보면은 이분은 평화주의자인가? 이렇게 그냥 모두가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이제 아르시스 수녀의 의심 혹은 뭐 근거 없는 확신 이쪽을 가지고 조금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엔 좀 플린 신부의 입장으로 좀 한번 와볼까. 아까 이제 얼핏 얘기하기를 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린 신부 이 질문은 해야죠. 플린 신부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 도널드와 결국 그걸 의심한 거니까요. 근데 그 의심이 뭐 과정상 방법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어떠했든 간에 그 의심이 이번에도 맞았을 것인가. 코피 흘려서 나간 그 친구처럼 이번에도 그의 경험과 그의 사람 볼 줄 아는 것처럼 그의 경험이 이번에도 맞았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졌을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뭐 한쪽은 되게 자명하죠. 사실이 아니었다. 아무 일 없었다. 그냥 순전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한 거다라가 돼버리면 그냥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만약에 그의 경험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서 맞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전혀 또 다르게 또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다는 게 또 그것도 또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나이까지의 경험으로는 오랜 경험상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이 쌓였겠죠. 알고 봤더니 이랬구나. 그게 말하기에 따라서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험이 편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쌓여가다 보니까 한 번이면 그런가? 두 번이면 그러네? 세 번이면 정말 그렇구나. 맞네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바뀌지 않는 어떤 확고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녀가 여자잖아요, 여자. 네. 여자를 보는 눈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수녀가 남자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하길래 뭐 경험에 의해서라는 얘기 그건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냥 흔히 말하기 여자의 예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의 정확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의심에서 나온 얘기고 뭐 의심 여자의 말고 여자의 예감 어때요? 근데 네. 저는 플린 신부님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이미지에 신부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상도 그렇고 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깔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신부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려서 이분 거짓말 안 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었네? 이 아이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숨기려고 뭐 속옷도 조용히 넣어놓고 이건 의심이 갔었는데 맞겠다. 이분이 이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마치 맞겠다. 제임스 수녀처럼 순진하게 예, 맞네. 이런 거죠. 오해가 근데, 풀렸네 이렇게. 예, 네. 왜냐면 신부님이기 때문에 또 한번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요? 다른 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설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겠지. 신부기 때문에 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건데 수녀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신부와 수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거네요. 근데 수녀님의 말이 이렇게 신부님이 또 머뭇거리고 버벅거리고 이런 거 보면은 맞겠다라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정말 손톱이 깨끗한 것처럼 청결하게는 살아왔지만 이 아이의 아픔을 보듬는 이것도 어떻게 저는 이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아픔도 신부님이 있구나.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신부님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 분명 게이예요. 내가 보기에. 예, 그런 입장에서 집사님이 알루시스 한 학교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뭐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목회자가 게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청소년,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애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근데 그냥 이상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게이야.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게이라고 하면 경험치에 따라 다르지만 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여자의 예감까지 작동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죠. 그 아이를 아니, 약자를 돌보기 신부를 위해서.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교장 신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이게 거고. 해야 될 일이 맞아. 왜냐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맞거든. 근데 이제 풀린 신부가 나와 있는 그 영화 배우 자체에 처음에 나 봤을 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야. 뭔가 의심이 많이 가. 인상 자체가. 처음 나왔던 날카로우니까. 분위기가 저 사람 뭐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심이라는 영화 제목부터 그렇지만 하는 행동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 사실은. 영화 잘 만든 영화니까. 의심스러워. 섭외한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출발점을 봤는데 네. 남자를 터치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남자애가 왜,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신부가 인사할 때 그 남자애가 그 쳐다보는 그 인상이 있거든요. 도널드 말고 백이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어쨌든 의심이 시작되었고 그 장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미 신부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지도 몰라.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미 신부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가정을 해보는 거지만 네. 그럴 수도 있거든. 소문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 확실히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생각된다면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보내야지. 그건. 어떠세요? 아니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애들을. 그럼 내보내야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손을 뿌리친 그 모습,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니 뭔가 신부님이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좀 친근하고 막 이래 보였는데 그 애가 이렇게 손톱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뭐 게이 이런 거 없이 뭔가 이런 감정적인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뭐 다툼이 있었던지 뭐 어떤 뭐가 있었나 보다. 근데 저는 이제 영화 제목처럼 이 아이는 사실 신부님이 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둘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놔요. 막 약간 이제 그럴 나이니까 왜요? 막 약간 이렇게 한 건데 수녀가 그런 의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졌다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왠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 신부랑 뭐가 있었어 일이.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렇잖아요. 한창 반항할 때니까 뭐요 막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지. 저것도 이제 또 둘이 뭐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저 신부님이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계속 사죄를 하려면 본인이 성향이 그러하더라도 막 소문이 나고 애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냥 뭔 일이 그냥 그 학교의 어떤 그 선생님과 주임 신부와 학생으로서 훈육 과정에서 뭐가 트러블이 그냥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갖고 그 수녀의 의심의 한 피스로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신부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건 그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얘기도 했고
만약에 신부가 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그냥 게이라면이에요? 아니면 게이인데 학생한테 게이라면이라기보다는 게이라고 내가 확신한 거지. 네. 내가. 근데 그냥 네. 그 게이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근거는 없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냥 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 게이라서 이 학생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두 개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냥 근데 이분의- 알루시스 수녀가 그 도널드 밀러 부인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일이 있을 거라. 것이다. 아니면 이미 그러면 아직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인 거죠. 그 교장 입장에서는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 그런 일이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부가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봐서 아는데 그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그가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과 교장으로서의 자기의 의무, 이것들이 이제 지금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 처음의 시각으로 봤을 땐 이 수녀의 어떤 근거 없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플린 신부가 정말 그런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있다고 지점은, 하면. 예, 하면.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이 확신의 문제인 거잖아요. 혹은 근거가 지금 미약한 확신인데, 이제 그것이 뭐 지금처럼 뭔가 잘 조사가 돼가지고 증거가 딱 드러나고, 그거는 적어도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그의 어떤 신앙 안에서 그가 해야 될 의무 안에서 그가 해야 되는 어떤 결정의 문제를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게 이쪽 저쪽 다 생각이 들어 이건. 영화상에 보면은 이게 되게 미리 암시하는 게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들이 네. 움직이는 거, 뭐 햇볕이 이게 이게 아니다. 이제 청년 결벽하다라고 얘기하러 오셨을 때 수녀님이 문은 이건 형식상인 문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왜 바람이 불어지? 누가 창문 열었어? 네. 본인이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열어놨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을 암시하는 건지. 그거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쪽 시선을 가게 자기 본질은 그거 아니라 내보내는 거잖아. 플린시브 보내는 건데 다른 쪽 시선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근데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거. 햇볕이 들어오게끔 또 이렇게 딱 하잖아요. 했을 때 신부님한테 이렇게 이게 햇빛이 딱 얼굴로 강하게 딱 내리쬐는데 신부님 되게 인상 응. 아니 왜 그러지? 이걸 왜? 미워한 것 같아. 그 안에서 자리 다툼은 보셨어요? 예.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신부가 수녀의 자리로 앉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수녀가 올리고. 네, 올리니까 눈이 부셔갖고 창문 다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또 수녀가 또 자기 자리 찾아서 앉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네, 예, 자존심과 계속 그 권력. 이렇게. 네. 근데 굳이 이런 직책이 있으면서 왜 좀 품으면은 금방 끝날 걸. 금방 하죠. 끝나면 영화가 안 되죠. 아니 품으면 누가 한쪽에서- 누구를 품어요? 아니 알로이스가 신부님도 플린신부를 그렇고 품으면. 수녀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방향만 약간만 돌렸어도 그 의심의 방향을 조금만 돌렸어도 이게 쉽게 풀릴 텐데 끝까지 그게 풀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넘어가서 만약에 안 된다니까. 알로이시스가 자기 네. 틀이 있다니까 살아온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 볼 줄 알아. 내가 살아온 건 이거야. 저 사람은 맞아. 이렇게 단정이 져버리니까 다 그쪽으로 보일 수밖에 터치만 해봐도 저건 저래서 나오는 행동일 거야. 이렇게 보니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속옷에 대한 거 왜 이 아이가 그렇게 따로 불렀는지 얘기를 했잖아. 포도주 때문이라고. 근데 거기 해결이 딱 되니까 뭘 또 그냥 포도주를 줬을 것이다. 먹었을 먹게 했을까? 또 의심을 또 꼬리 이어서 가잖아요. 그걸 보면은 알로이시스 수녀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의심 덩어리지 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음. 예,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는 예, 그런 거 같고 어떻게 보면 플린 신부는 그 영역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죠. 예, 깨트리려고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그렇죠. 일단은 이 안에서
그 캐톨릭 안에서도 뭔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 교회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한 흑인 아이인 아놀드를 받아들인 것 같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또 조심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봐서는 뭐 어디서나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개혁적인 아이디어와 또 보수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충돌하는 지점도 또 같이 보이긴 하죠. 네. 거기 나오는 거 도널드는 6월 달까지만 하면 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진급할 수 그게 있다고 진급을 해야 근데 되는 아니 거죠. 그게 네. 뭐가 중요했다고 지금 그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게 없는데 굳이 그 얘기를 왜 근데 거기서 이게 글로 가도록 요소의 어떤 그 차별과 불평등의 요소가 뭐 남녀라던가 뭐 이렇게 네, 예, 성소수자와 뭐 이성애자와 게이라던가 그렇죠. 신부와 수녀 뭐 이런 불평등적인 그게 막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종도 나오잖아요. 예. 흑인이 거기 보면 막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막 백인 애가 막 가방 그래서- 막 뿌리 막 다 흩어놓고서 막 낄낄대고 가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밀러 엄마가 자기도 어떤 그 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졸업을 할 수 있고 여길 졸업하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뭐 그게 좀 위험하더라도 자기는 감수하겠다. 참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아까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초반이면 그냥 다른 학교로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졸업이 되고 더 좋은 이 학교가 더 좋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서 또 느낌이 그러는 거지. 뭐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영화에서 나오기는 그 도널드가 그 전에 학교에서 이 아이의 그 성취향, 게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알려지면서 거기서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아. 표현하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아버지한테도 맞고. 아버지한테도 뭐 술을 마셔서 맞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았던 거고 그거를 그럼 게이인 이제 12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품어야 하는 엄마의 입장도 드러나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학교를 갔는데 수녀가 얘기하죠. 누구한테 맞냐? 아직 그런 일이 없다. 신부님이 보호해주고 계신다. 곧 맞을 거다. 그게 너무나 자명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폭력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다른 놀림을 당하고 지난 학교에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도널드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오로지 플린 신부 한 명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연결하자고 한다면 도널드가 그 학교에서 쫓겨나듯이 플린 신부도 그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되니까 도널드는 혼자 남게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플린 신부의 성 정체성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좀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지점을 또 물고 늘어지고 싶기는 한데 한번 플린 신부가 게이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그 질문 드렸거든요. 교장 집사님께서 수녀 알로이시스 수녀세요. 왜냐면 아까 좀 그 신부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과 그런 것을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그분이 맞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셨던 지점이 있어서 저 같으면은 게이여도 신부님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억누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요.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냥 신부님은 되지 않았을 거니까 그거를 자제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녀님이라면은 그런 거는 과거의 일이지 현재는 아닐 거다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번 믿어보시는 거. 예, 그런 믿음 신부님이기 때문에 알로이시스 수녀님만큼의 성향은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이 없으시네. 지금은 약간 성화되었을 거다. 그랬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이런 있겠네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일이 나는 있었다고 치면 똑같다고. 똑같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플린 신부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고 그런 거 알고 자기 있었다면
신부가 됐다 한들 똑같았을 것이다. 근데 극 중에 보면은 그 영화 중에 보면은 운동을 가르치는 농구 이렇게 네, 꼴대 있는 하면서 그러잖아요.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아니 춤을 출 때 여자에게 이렇게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짝으로. 근데 여자가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여자애들은 거부할 권리도 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거부당했다. 그러면 그때는 신부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농담이겠지. 본인의 입장이 아닐까 나는 신부님의. 여자가 거절해서 신부가 되진 않았을 거긴 하지만. 아니 그런 본인의 네. 약간 입장을 약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내용 들어가면 말 한마디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얘기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애가 야단을 맞고 알로이 수녀한테 야단을 맞고 나오면서 신부랑 마주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쌍소리하고 지나갔죠. 학생이. 근데 신부가 뭐라고 제재를 안 가하잖아. 나가면서 뭐라고 하니까 뭐 잔소리하지 말랐든가 모른 척 그 무슨 뜻이 참. 그런데도 그냥 그 왜 또 스쳐 지나갔는데 제재를 안 가했는지 몰라 그것도 또. 근데 그때는 뭐를 할 자기 코가 석자라 그래서, 이거 봐 애를 뭐 어떻게 잡아서 너 뭐라 그랬어 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네요. 제가 카톨릭이 아니라 너무 남의 동네 얘기라서. 아니, 캐톨릭이 그렇게나 남의 동네 얘기.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는 카톨릭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냥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교리상으로 게이는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이 수녀 입장에서는 이 신부가 그 도널드랑 부적절한 관계든 아니든 이미 이 사람의 성향만으로 충분히 쫓아내고 속아내야 할 대상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생각하기는 뭐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어쨌든 사제가 됐으니까 평생 그 감정을 봉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써먹을 감정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동성애 그러니까 게이가 아닌 신부면 그건 안전해요? 그 신부는 이성애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 교인들 보고 뭐 괜히 혼자 흠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하면 그 위험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진은 어차피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누구를 사랑하고 만나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참고 그 감정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게 뭐 이성애고 동성애고가 그게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전해 듣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이제 교회 역사를 찾아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캐톨릭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을 있었고 그 당시로서도 그게 뭐 아예 금시초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만드는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면 세팅하지 않았겠죠. 이런 스토리로. 그때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뭔가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모든 게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네. 인물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네. 흐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네. 다 의심이 영화 잘 만든 영화라니까 그래서 근데 의심이 아니 어떻게 그쵸. 보면 밀러 부인도 진짜 자식을 위해서 그런 질문이 가죠. 여기서 질문이 그런 가죠. 의심도 있고 자기 나를 갖다가 거기 하나씩 다 적용을 해서 보면 다 그분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부였으면 교장 수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또 풀린 신부 아마 풀린 신부 같으면 좀 틀렸겠지. 막 저는 네. 다혈질이니까 어떠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또 막 뭔가 해결하고 그냥 결판을 냈겠죠.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겠지. 그렇죠. 근데 왜 스스로 물러났을까요? 신부니까 얘기하고 반발해가지고 얘를 아는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설사 이 아이에 대해서 뭐 아는 일이 있고 설사 그런 일이 없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꾸 같은 걸 몰아붙이면 얘를 끌어들여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신부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러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신부님도 의심이 가는 게 네. 이게 단에 서서 말씀을 할 때 누구를 꼭 집어 그 소위 그 표적 예, 설교라고 집어서 그 말씀하신 거 편협함에 대해서 누구같이? 설교를 하시니까 예 그런 누군지는 약간 모르겠지만. 이미지도 받았거든요 저는. 그쵸. 예. 너무 명백하죠. 명백하게, 예. 그냥 앞에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 뭐 쓰냐 그러면, 나 편협함에 대해서 쓰겠다고, 설교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렇게 보면 지금 모든 인물이 다 같으면, 의심스러워. 그쵸. 그리고, 남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들 모여가지고 여자 얘기하고, 여자 뭐 뚱뚱했다, 어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남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부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상화해서 생각하는 지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까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조금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남을 인식해서 이게 포장을 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나 모두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동안 무비 토크 하면서 다른 영화들은 그냥 아우 쟤 힘들겠다. 저 사람 힘들겠다. 내가 저 상황이면은 뭐 나는 못 그랬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이 다우트 이 영화가 가장 어떤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딴 나라 얘기, 맞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지. 보면서 다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수시로 겪을 수 있는 맞아요. 내가 당하든 아니면 내가 딴 사람을 의심하고 하든. 뭐 욕을 하든 막 이런 너무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은 영화여서 좋았는데 그냥 막 이게 이 사람들 이게 본 사람들이 막 이게 명대사라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럼 뭐 내 믿음의 회의가 들어요 마지막에. 내 믿음에 회의가 들어요. 예, 마지막에 울면서 예. 알루시스 수녀가 마지막에 울면서 무릎에 누워서 울면서. 제임스 수녀 앞에서 울면서 한 얘기인데 뭐 칼로 베개를 찢고 오세요 뭐 이것도 있고 편협함에 대해서요 이런 대사도 있고 근데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제가 어제 말했던 이것도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그 장면 나는 왜 그 장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니, 번역이?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한 옆에서 한 수녀님이 네. 빨고 있는데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을 텐데 왜 빠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풍기는 이미지가. 예, 아니 그리고서 걸레는 영원한 걸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풀린 신부가 와가지고 나도 고해 죄 짓고 고해한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고해해서 이렇게 용서 받을 테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나 좀.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죄 짓지 않냐 막 수녀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 수녀가 하는 말이란 말이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넌 걸레야. 근데 나도 물론 죄를 짓지만 너 정도는 아니야. 너 정도까지는 아니야. 약간 이게 레벨이 다르다. 자기가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단 좀 낫고 너는 진짜 이제 구제불능인 존재다. 약간 이렇게 딱 그 장면이라고 하면 뭐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을 텐데 거기서 실제로 한 말은 우리가 의역해서 아마 걸레 얘기라고 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사람을 무는 개는 또 문다. 그 표현이었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끝까지 못 믿었군요. 저런 말은 나쁜 말이에요. 걸레는 걸레라는 얘기는 그래도 써먹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뭔가 의역해서 뭔가 댓글에서 나올 거.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 당하지 않는 걸 계속. 자기 틀이 있다니까요. 네. 나쁜 법적인 틀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있거든요. 다 있죠. 예.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저 수녀만큼의 확신은 아니지만 회사 다닐 때 저는 그냥 사람 딱 보고 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건 아니지만 좀 지내다 보면 얘는 틀려먹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제 야 봐라 쟤 분명히 이제 이런다. 그러면 딱 그래요. 그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발 뺀다 봐라 하면은 나는 그날 뭐 일이 아니나 다를까 뭐 알루시스 수녀도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살아온 동안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아유 저놈 저거 이럴 거야 하면은
매번 그렇게 했겠지 그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거의 어떤 초능력처럼 저 사람, 내가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은 틀림없다, 내가 예상하는 저 사람의 어떤 본성은 틀림없다라는 어떤 깰 수 없는 확신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믿음이라는 용어로 바꿔봤거든요. 초능력이라고 했지만 이게 좀 너무 나간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의심 혹은 믿음, 확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주 흔히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할 때 의심 없는 믿음 얘기하고 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런 얘기하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녀의 믿음 혹은 확신, 이것도 근거 없는 확신, 말만 바꾸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양식,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다 보면 수녀가 마지막에 I have such a doubt, 그러니까 내가 의심한다, 나는 정말 이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신부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보통 뭐 후회일 수도 있고 분함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의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그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과 확신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의심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또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죠. 영화가 열려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다들 닫으려면 닫을 수 있겠는데. 네. 토론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네. 자, 오늘 늘 그렇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생각의 차이와 그것을 보면서 또 새롭게 또 깨닫게 되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혹시 이제 아쉽거나 또 이 말씀 또 미처 나누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씩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여기서 이리 갈까요? 네. 저는 그 베개를 찢고 다 주워 담아라. 못해 담아야 그게 험담이다. 했을 때 그냥 근데 모르겠네요.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처음 봤는데 그 비유는 누가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거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 비유를 보니까 영화에는 되게 잘 맞는데, 왜냐하면 수녀는 근거는 없었잖아요. 근거 없이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방법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바로 인터넷에서 뭘 봤어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인데 개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그맨 둘이서 너 그 이목구비 어머님이 그렇게 안 좋게 물려주셨다고 엄마한테 서운해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욕하는 거네. 네. 그럼 부모까지 욕되게 하는 욕이네. 그러니까 그 이목구비도 그래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왜 그렇게 엄마한테 그러냐 하니까 그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외모를 비하하느냐 했더니 이 개그맨이 너의 외모를 비하한 게 아니고 비하되어 있는 너의 외모를 얘기한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쩡한데 내가 비하한 게 아니라 이미 너의 외모는 비하되어 있다. 그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험담이 이제 그냥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상사들 욕 엄청 잘했거든요. 제 상사들 욕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근거 없이 지어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그게 또 자기의 의예요. 아니 의가 아니라 확신. 확신이 아니라 그러네, 확신이네. 아니 확신이 아니야. 이건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냥. 사실. 그냥 사실이야. 얘가 진짜 그런 짓을 했어. 그래서 이야, 야, 걔가 이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게 험담인가?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왜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해? 그럼 험담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나쁜 짓을 한 얘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을 내 사실을 증명했다는 그냥 야 얘가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는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과연 험담인가? 험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명예훼손이기도 하죠. 그 명예훼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사실을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명예가 실추된 건가요? 나쁜 놈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강조를 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법적으로 이게 뭐 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그 개그맨이 한 것처럼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가 나쁜 짓을 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험담인가? 그래서 뭐 아마 그 얘기를 아르시스 수녀가 만약에 주교한테 이제 만약에 주교한테 풀린 신부랑 같이 와라. 그래서 한번 네가 왜 그랬냐라고 물었다고 하면 아르시스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조금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다 그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알로이시스 수녀는 고해성사를 하겠죠? 물론 한다고 나왔잖아요. 풀린 신부한테 했을까? 그러면 이미 다 이분에 대해 다 알았을 텐데 참 그거 또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상황 신부님이었나요? 안에서는 신부에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왜요? 다른 신부 없었나요? 그 안에서는 없었죠.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렇죠. 다른 남자 있긴 있었죠. 그럼 다른 신부한테 있었어요. 고해성사는 다른 신부한테 한 걸로 합시다 그랬는데. 근데 뭐 만약에 신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다 알 텐데 저거 참 의문. 의문에 의심을 또 갖게 되네. 또 어떻게 의심을 감게 품는 영화가 맞네. 네. 마무리 하셨나요? 혹시 마무리 제가 하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었나요? 네. 아무튼 뭐 되게 개운치는 못했는데 좀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 영화고, 네. 근데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건 괜찮지 않나. 이거는 사실은 괜찮다고 하시죠. 뭐. 그러니까 명예를 그만 이제. 명예를 그런데요. 네.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네. 좋은 말도 그만하세요. 그러거든요. 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러거든요. 본인의 입장에 듣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말도 두 번 들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 그거는 야, 사실이더라도. 네. 네, 역시. 네, 기자님.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사람을 보긴 보겠죠. 많이 보죠. 이분은 꼭 이럴 때 이러더라. 뭐 할 때 피하더라. 그리고 꼭 짜잔하더라. 이런 이렇게 드러내야 될 때는 있더라. 어떨 때는 뭐 해야 될 때는 없더라. 이런 것들이 막 평가가 막 하면 안 되는데 평가가 막 돼요. 그리고 역시 또 그러셨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는 그게 나쁜 거잖아요. 이제 신앙이라서. 그런데 제 신앙에도 이게 걸림돌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간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죄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를 또 어떻게 보실지는 저는 모르는 거잖아. 얼마나 예뻐하실지도 모르는 거고 내 눈으로는 하나님을 안 예뻐할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또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영화 보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나랑 이런 적이 없었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남이 얘기한다는 것은 네가 안 할 짓이다. 의심을 갖는 특히 더 하고 내가 뭔데 사람을 의심을 해. 내가 뭔데 남이 얘기를 해. 하지 말자. 그동안 또 이런 많은 일들을 저도 얘기했겠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 새끼 저 나쁜 놈에 저렇대. 이런 많이 했겠죠. 사람은. 근데 그게 자기 틀대로 내가 보는 관점이지 그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들린 거에 의해서 직접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뱉어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분의 시선을 나쁘게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심은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더더욱이 말을 또 험담 내보내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영화였어요. 네, 뭐 그거죠. 저도 뭐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지만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전에 의심하는 것, 또 의심 전에는 판단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는 건 항상 나는 옳고 그가 틀리고, 그렇죠. 네. 그가 틀린 나의 판단이 옳고, 그가 잘못인 것이 사실이라고 나의 사실인데 그것이 그에게도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이런 것들이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의심의 또 동전의 반대편에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잘못 작동됐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죽이고 나 스스로도 죽이는, 그것이 마지막에 알루시우 수녀가 난 정말 의심이 있어 그 눈물의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좋네요. 네, 뭐 마지막 멘트 뒤에 네. 음악을 하나 깔아주시면 오늘 나늘이라는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좀 마지막 편집해서 집어.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 오늘 나늘이라는 걸 좀 집어넣는. 오늘 나는요? 영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 쫙 깔아두면 딱 멋있을 거야. 네. 뭐 마무리 멘트까지 뭐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